11 тисяч частина з цих військ вже брала участь в бойових діях і проти україн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Так, є вже втрати. Посмотрим, можем учения проводить. Почему нет-то? Которое говорит о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Там новизны-то никакой нет. Вот кто бы чего ни говорил, все, что был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что было прописано в договоре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I can't, corroborate those reports right now. It's something that we're looking into, but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see DPRK soldiers that have moved into that Kursk Oblast start to engage or have already started to engage Ukrainians on the battlefield. 자, 곳곳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북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러나 곳곳에서 보이는 설명과 영상들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북한 군이 전투에 투입이 됐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단계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요, 외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 취재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이 첫 교전 이달 4일 발생. 여기서 말하는 양측은요, 우크라이나 군과 북한군을 말하는 거죠. 4일입니다. 이달 4일 교전이 있었다. 그리고요, 북한군 러시아에서 상당수가 숨졌다. 교전 중에 사망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됐고 그중에 어느 정도가 사상자가 나온지는 정확한 규모는 없습니다만 상당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어제 오늘 북한군과 관련된 굉장히 주목을 끄는 영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Поселили наших друзей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Холодильник, плазма ебать, спальные места, нихуя себе, не на полу ебать, как мы. Генератор там стоит, газовая плита, чайник.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병사 여러분,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고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투항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도자 김정은의 노예적 족쇄와 그의 선전의 환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심리전에 들어간 거예요. 저런 목소리로 한국어로 북한군을 향해서 항복하라. 노예 상태에서 벗어야 된다. 그리고 앞서 영상은요. 북한군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걸로 보이는 막사 모습까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진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궁금한 게 지금 방금 전에 막사 영상도 나왔고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어떤 방송 목소리까지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요. 북한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군의 파병, 이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군 파병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고요. 특히 규모도 10,000명 이상 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그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질적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예. 관련 영상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요. 박원균 교수님. 이미 예. 전투에 참여했고 다수의 사망자까지,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곳곳에서 분석을 돼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에 더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전투에 지금 11,000명까지 지금 쿠르스크에 대기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대량의 사상자, 북한군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 이른바 초기에 우리가 총알바지 정도 역할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 나토, 그러니까 유럽 나토가 사실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는 교전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젤렌스키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질문을 받았는데 예. 아직은 그 쿠르스크에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다. 확인된다. 그리고 교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는 미 국방부가 확인을 했는데 예. 실제 교전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고 다만
금세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교전이 이뤄지고 전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대규모 그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북한군의 무장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형 지물 같은 것이 북한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인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희생자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파병을 계속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방금 마지막 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 전투라는 거는 더욱더 혹독한 전투가 될 것이고요.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북한이 추가적으로 파병을 할 가능성, 북한군 인원을 늘릴 가능성 이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10,000명 넘게 파병을 한 것이 한 차례의 파병이 아니거든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 군의 편제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 편제, 예를 들어서 소대에 한 10명이 있다. 그중에 5명이 희생을 당했다 하면 그 5명을 보충하는 병력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병력은 또 북한에서 계속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요 일각에서 이것도 사실 100% 확인은 된 건 아닙니다만 뭐 앞서서 무슨 생포가 됐다 어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죄송합니다. 지금 크루스크나 등등 갔을 때 북한군이 신분 위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몽골계 소수민족 신분을 갖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처음 정보에는 그런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북한 양국이 아직도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분명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규정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그 노골적인 그런 참전이 확인되는 순간 또 북한과 러시아는 다시금 이 제재 문제와 또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씀 나눈 것처럼 이미 10,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길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곧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분을 속여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판단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의 편제가 됐고 러시아가 제공한 군복과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엄연히 북한군이고 아무리 위장을 한들 이거를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렵다. 좀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앞서서 푸틴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었는데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 얘기 소개한 뒤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북러 조약 이게 지난 6월에 체결됐거든요. 이 북러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을 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소련 시절에 북한과 체결한 동맹조약 이거는 한참 60년대거든요. 이거를 사실상 되돌린 거다. 다른 건 없다. 새로울 거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961년 이른바 소련과 북한의 동맹조약이거든요. 자, 박웅우 교수님. 네. 지금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도 왜 못하겠나 이렇게까지 열어둔 상황에서 북러 조약에 대해서 과거 소련 시절 거가 이건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얘기했거든요. 우리로서는 조금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푸틴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거는 지난 6월 달에 러북이 사실상의 동맹 조약을 61년 조약을 부활하고 나서 베트남에 바로 연이어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61년 조약을 사실상 부활했다. 근데 헷갈려서 62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푸틴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으면 이 조약은 발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또 푸틴이 한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4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에 지체 없이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시작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 침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력 침공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4조의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조약이 있는데 조약 비준은 지난달에 그 러시아의 두마 하원에서 비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북한군은 조약 비준 전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쿠르스크 지역에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명분이 되죠. 왜냐하면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인데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와 북한이
이 모든 것들이 확인되면 이거는 영토의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파병을 했다. 근데 이게 전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예. 푸틴의 그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오. 그럼 만약에 북한군이 쿠르스크가 아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으로까지 들어간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더 커진다. 이런 뜻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명백하게 그들이 맺은 조약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가. 그 예. 조약에서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큰 틀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그 국가 간의 조약, 규칙, 규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 자체가 뭐 명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조약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군을 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은 예. 조약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파병을 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한반도에 유사시가 됐으면 우리가 파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참전해라. 이제 약간 그런 식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이른바 이제 자동 군사 개입 조약.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국가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다른 나라는 지체 없이 지원과 도와야 된다. 이 조항이 지금 지난 6월에 체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원래 동맹 조약이라는 건 의례껏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심각하게 봐야겠죠. 더군다나 말씀 나눈 것처럼 무력 침공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침공을 한 상태에서 참전을 했으니까 예. 뭐 이런 상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을 먼저 공격하는 침략 행위에 대해서도 러시아한테 참전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네요. 근데 이걸 지켜보는 중국, 글쎄요, 중국과 북한은 이 정도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매우 북한과의 불편함이 이제는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러시아가 국교를 맺은 75주년인데 예.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지난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가서 75주년을 기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는 뭐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가 다 끝나갑니다만 75주년. 이 5로 끝나는 5나 0으로 끝나는 것은 이들 국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크게 이것을 기념을 하는데 예. 올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75주년은 뭐 아무런 기념이 없죠. 그 기념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이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없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그런 밀착을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대선 이 경쟁 기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본인은 금방 끝낼 수 있다 이런 걸 호언장담을 해왔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On the evening of November 5th, I will call Putin, I will call Zelensky. I said, we got to stop it. Я,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его с избранием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Я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мы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с любым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му окажет доверие американский народ. It is up to Ukraine to decide what should and should not be on the agenda for ending this war. 자, 박원균 교수님.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하루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끝내려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 트럼프 캠프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을 다 압박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에는 당장 현 상태에서 평화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러시아에는 협상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런 그 방안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영토의 약 20% 가까이를 빼앗긴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평화협정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지 않고 휴전협정 정도가 될 텐데 그거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 단계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한 상태고요. 또 예. 하나의 문제는 아마도 트럼프는 이걸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나토의 국가들의 입장이겠죠. 그 지난번에 뭐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나토 정상회의에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한국을 비롯해 4개국이 같이 가서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가 혹시금 다시 당선됐을 때 어떻게 트럼프의 미국이 빠져나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아마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있다. 근데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설사 이런 평화협정, 종전협정이 시작이 되더라도 그 협상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은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전쟁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3년 가까이 우리가 그 휴전협정을 맺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당장 뭐 몇 개월 내에 종전이 된다.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전쟁을 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 종전 협상이 양측에서 협상태에서 만나더라도 그 사이에 서로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격하고 치열한 엄청난 전투와 전쟁 이런 모습이겠네요. 그럼 또. 맞습니다. 그 가능성은 크죠. 오히려 더 공세가 강화돼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게 되는 그것은 꼭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희생이 더 나타날 수 있고 그 와중에 북한이 파병한 만약 전쟁을 하고 있는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희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트럼프 당선이란 변수까지 등장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군의 이야기 지금까지 좀 분석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